비트코인은 자본자산의 정점에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못 따라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But nobody's capturing the 79% return of BTC.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79%.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모든 걸 압도해 왔습니다. 가장 나빴던 10년 수익률조차 비트코인은 50%였습니다. 그게 최악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뭘까요? What is Bitcoin? Well, Bitcoin's the best strategy. 비트코인은 전략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좋은 전략은 뭘까요? There is no second best strategy, alright? 두 번째로 좋은 전략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56% 수익률을 꾸준히 낸 자산이 있는데 그걸 이길 다른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인 스트래티지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위대함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지가 비트코인 많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는 거지, 바보야. 뒤에서 사주는 놈들이 있어야 자기 자산가치 올라가니까 펌핑하는 거잖아. 세상에 좋은 걸 아는데 그냥 알려주는 인간이 어딨냐? 대부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요. 자신이 아는 상식 수준과 지식 범위 안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실체를 편하게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식의 행태를 보였던 수많은 유명 정치인, 투자자, 기관들이 계속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엔 마이클 세일러를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다양한 언어와 논리와 개념으로 설명하며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영상, 서적, 논문, 칼럼들이 있었죠. 그럼 왜 그들은 이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건지 이걸 정확히 이해하십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라면 왜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 금, 채권, 돈 벌 수 있는 이런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며 계몽 활동을 펼치는 것들이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깊게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열정적일까? 왜 계속 비트코인을 알릴까? 무엇이 문제이길래 비트코인이 등장했고 그래서 이놈은 무엇을 해결한다는 걸까? 이걸 알리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걸까? 이렇게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다 보면 조금씩 비트코인의 실체에 다가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Or in the words of Peter Thiel, and this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이 무대에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천재보다 용기가 더 부족하다. 맞습니다. 세상엔 천재가 많습니다.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100만 명 중에 한 명꼴인 진짜 천재를 8,000명쯤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실제 실행할 용기를 지닌 기업 8,000곳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IQ 200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IQ 200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야 할 100가지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하죠. 10년쯤 지나서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난 지금 하진 않을 거야. 이처럼 용기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을 리스크를 피하는 변명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똑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건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당신의 회사가 앞으로 매년 20%씩 성장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믿으세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 5문장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40년을 일하는 데 씁니다. 그건 대략 8만 시간의 노동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중 8만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힘들어서 번 돈을 지키기 위해 100시간만 투자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꺼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8만 시간 일해서 번 돈을 지키기 위해 딱 100시간만 공부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원이 1만 명인 기업의 CEO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1만 명이 각자 8만 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그건 8억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엔 그 돈을 전부 잃어버린다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수천 개의 회사,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합니다. 딱 100시간만 써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내세우는 100가지 비판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세요. 난 이게 걱정돼, 저게 걱정돼, 사토시가 혹시 CIA 요원 아냐? 닥터 이블이 양자 컴퓨터를 들고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비트코인은 튤립이다라는 말을 꺼내죠.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 정부가 빼앗아갈 것 같아. 이게 바로 기가 브레인급 반대 의견입니다. 맞아, 이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너무 완벽하니까 분명 누군가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걸 나한테서 빼앗아 버릴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말자.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돈이라는 개념이 자본과 통화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통속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돈은 교환의 매개체이고 회계 단위이며 가치 저장 수단이다. 그렇게 말해놓고선 그게 마치 모든 걸 설명한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이게 왜 문제냐고요? 그건 그냥 학교에서 외운 걸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 돈이라는 것도 사용 주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 제가 4조 안에 써야 할 돈을 갖고 있다면요, 그건 아르헨티나 페소처럼 초고속으로 써야 하는 고주파 돈이 될 겁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가치가 빨리 소모되죠. 그런데 만약 제가 4주에서 4년 정도 보유할 돈이라면 그건 달러를 쓰게 됩니다. 전 세계의 기축통화, 중기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아주 편리한 화폐죠. 하지만 제가 10년에서 40년 동안 돈을 묶어놓고 싶다, 장기 보유하고 싶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금, 주식 같은 자산이 필요해집니다. 이건 더 이상 통화가 아니라 자산이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10년에서 100년을 보유하고 싶다면 그럼 정말 단단하고 100년을 버틸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놓고 보세요. 한쪽 끝엔 자본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엔 통화가 있습니다. 자본이란 건 내 자식,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장기 자산입니다. 반대로 통화라는 건 지금 당장 편하게 쓰고 빠르게 순환되어야 하는 고주파 돈이죠. 그리고 이 도구를 이해하면 자본 자산에도 계급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약한 통화로 회사 자금을 보관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강한 국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한 통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죠. 60-40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산을 꿰뚫고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꼭대기에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금입니다. 비트코인이 물리적 부동산보다 더 나은 부동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주보다 더 나은 기술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자본 자산의 정점에 있습니다. 혹시 이걸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냥 시장 지수를 보세요. 시장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건 각 주요 지수별 평균 기업 수익률입니다. 왼쪽 끝에 있는 건 러셀 2000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러셀 2000 소속 회사라면 회사가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였을 때 평균 수익률은 5%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차라리 자사주를 사기보단 그냥 S&P 인덱스를 사는 게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S&P 500 소속 기업이라면 자사주를 사든 S&P 인덱스를 사든 평균적으로 10%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맥7 소속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S&P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무려 31%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기업들이 못 따라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But nobody's capturing the 79% return of BTC.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79%.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러셀 2000 소속 기업이라면 자사주를 사들이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세요. 5% 대신 79% 수익이 생깁니다. 배당으로 현금을 뿌리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지금 연매출 1배 수준의 가격으로 연 79% 성장하는 회사를 매수하는 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자,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디지털 독점 기업 하나가 있어요. 매출 1배에 살 수 있고 매년 79% 성장합니다. 지금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가 삽니다. 이런 기회를 마다할 기업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연 20%, 30%, 40%, 50%, 60%, 70%, 80% 성장하는 고성장 독점 기업을 매출 1배 수준으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사야죠. 근데 그게 어딨냐고요? 바로 저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혹시 제가 숫자를 짜맞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단위로 잘라본 퍼포먼스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모든 걸 압도해 왔습니다. 가장 나빴던 10년 수익률조차 비트코인은 50%였습니다. 그게 최악입니다. 믿기지 않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산운용가를 고용해서 여러분의 돈을 굴리게 하면 비트코인보다 낫지 않을까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한 전문가들이 돈을 관리하는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MIT 같은 아이비리그 기금 운영 수익률을 보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S&P보다 3%나 낮은 수익률을 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S&P에 넣었으면 무려 50%나 성과가 더 좋았다는 얘기죠. 수많은 기가 브레인들이 복잡한 전략을 들고 나오지만 정작 단순한 인덱스조차 못 이깁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이 모든 전략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걸 능가하는 전략은 없습니다. 정말 설득력 있는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뭘까요? What is Bitcoin? Well, Bitcoin's the best strategy. 비트코인은 전략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이냐고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전략, 회사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전략,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최고의 전략, 회사를 영원히 존속시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좋은 전략은 뭘까요? 코끝을 비비고 주문을 외워서 갑자기 엔비디아가 되길 바라는 거? 아니죠. There is no second best strategy, alright? 두 번째로 좋은 전략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56% 수익률을 꾸준히 낸 자산이 있는데 그걸 이길 다른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시원시원하게 비트코인의 위대함을 쭉쭉 설명하죠? 논리가 단단하고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고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투자적 관점에서 지표와 수치로 말하면 그 어떤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이전의 투자자와 비트코인이 등장해서 IMF까지 주요 자산으로 인정한 현재의 시점에 마이클 세일러가 제시한 다른 자산들과의 투자 성과들을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해 본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없는 투자자들,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을 살아가는 개인들이 얼마나 큰 포모와 상실감을 느낄지 예상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께 계속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 제가 달아놓은 비트코인 관련 서적들, 이 책들을 꼭 읽어보시고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평생 일해서 번 돈, 앞으로 계속 일해서 벌 돈을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해 보시길 바라면서 세일러의 중요 문장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40년을 일하는 데 씁니다. 그건 대략 8만 시간의 노동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중 8만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힘들어서 번 돈을 지키기 위해 100시간만 투자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꺼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8만 시간 일해서 번 돈을 지키기 위해 딱 100시간만 공부해보세요. 비트코인이 재밌는 점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비트코인에 담겨있는 경제학, 철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 윤리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차근차근 알아가야 비트코인의 실체를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 마인드셋도 되고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당연하게 머릿속에 잡히는데, 이 비트코인이란 녀석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정신없이 변동성을 흔들어대고 조금만 이해한 상태라면 당장이라도 바로 떡상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사자마자 오를 것 같다는 환상을 엄청나게 심어주다 보니까 가격이 내리고 조정을 받는 매우 소중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단 조급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차트 분석과 호재 뉴스들만 계속 찾아 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진짜 요때가 딱이에요. 딱! 요럴 때 마이클 세일러 영상 하나 들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이왕 이해도 높아진 김에 비트코인 좀 더 모아가면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이 채널에 계신 수많은 장기 투자자분들 아니십니까? 자, 그럼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비트코인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고! Thank you, Blockworks, for hosting me. 저를 초대해주신 블록웍스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준비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2025년 현재 진실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에 이제 막 익숙해지기 시작한 주류 사회, 주류 언론, 전통적인 투자자들, 정치인들, 이들이 아직 모르는, 하지만 나에겐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을 정리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Bitcoin's an ideology. 비트코인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유 대 노예제, 혁신 대 정체, 주권 대 의존, 자산 대 빈곤, 이렇게 매우 강력한 이념이며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비트코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개인 대 집단의 대립 구조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의 저술에서도 이런 사상들을 볼 수 있고, 볼테르를 비롯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지식인들의 글에서도 이런 사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헌법에서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속에서도 이 이데올로기의 흔적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 사상은 비트코인의 모든 것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The second truth of Bitcoin is Bitcoin is a protocol. 비트코인의 두 번째 진실은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사토시는 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2100만 개의 코인, 블록 크기, 10분간의 블록 생성, SHA-256 해싱 알고리즘, 이 모두는 통합된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수학에서 십진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진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영어라는 프로토콜이 있어도 프랑스어라는 프로토콜도 존재하니까요. 비트코인은 번영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경제적 성공과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한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 기술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전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영어도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만약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 아마도 소프트웨어는 바뀌겠지만 그래도 언어는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십진법 수학도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컴퓨터를 다시 만든다 해도 대부분 십진법 수학은 유지될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프로토콜입니다.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도 있고 노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콜 자체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 다수가 자신의 돈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이 네트워크에 1조 달러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조, 100조, 500조 달러가 되면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 경제 언어, 즉 비트코인 프로토콜이라는 화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세 번째 진실. Bitcoin's an asset. 비트코인은 자산입니다. 그 2100만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산으로만 봅니다. 비트코인의 이데올로기나 프로토콜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단지 자신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 없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인가요? 그건 최고의 자산입니다. 치즈보다 낫고 팔라듐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은이나 구리, 땅, 염소, 소, 목재 또는 우리가 화폐라고 부르는 종이 조각보다도 낫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합 프리미엄을 갖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의 네 번째 진실. It's not just an asset. Bitcoin's a network.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이 네트워크 없이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산은 이 네트워크 안에 저장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그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네트워크는 탈중앙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네트워크는 결함 허용력, 필수 시스템으로서의 중요도, 중복성, 그리고 이 자산과 이 운동의 기술적, 경제적, 윤리적 특징들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프로토콜, 그로부터 만들어진 자산, 그 자산이 유통되는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만 보고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다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결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다섯 번째 진실. It was spawned by the Immaculate Conception. 비트코인은 결점 없는 탄생을 통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굴 없는 무명의 프로그래머가 전 세계에 이걸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점 없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마치 신이 준 것 같은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어떤 누구도 이익을 주장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걸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걸로 큰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점 없는 탄생 자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곧 다른 진실들과 연결되어 이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진실. Bitcoin is ethical. 비트코인은 윤리적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떤 것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무언가가 윤리적이려면 여러분이 그것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누구도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부패시키거나 조작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마치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가 마음대로 가치를 절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도 다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인간의 부패한 영향력, 인간이 만든 제도, 사람들이 조직한 어떤 시스템에서도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결점 없는 탄생은 그 윤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의 엔지니어링적인 정교함도 또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불완전한 구성 요소들로 만들어진 완벽한 기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설계의 천재성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들이 절대 부패시킬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가? 비트코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윤리적인 겁니다. 일곱 번째 진실. That makes Bitcoin a commodity. 비트코인은 상품, 즉 커머디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커머디티란 무엇일까요?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은 커머디티고 옥수수도 커머디티, 목재도 커머디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적으로 커머디티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업은 커머디티를 기반으로 자본화하는 게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지만 증권, 즉 시큐리티로는 자본화할 수 없습니다.
상장 기업들을 위한 기업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20년 안에 1300만 달러까지 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커머디티는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고 법적으로 우위에 있고 윤리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단지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라 100배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커머디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가 커머디티를 연구하던 시절부터 봐왔던 모든 커머디티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다른 커머디티들은 기술, 자본, 노하우만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의 전 재산을 들여서 100년간 보유할 커머디티를 하나 사야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대두, 옥수수, 석유, 천연가스, 목재, 석탄, 은을 고르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자산은 장기적으로 끔찍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보다 지금이 그 자산들을 훨씬 더 쉽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0달러까지 오르면 사람들은 2번, 3번, 4번 석유를 더 뽑아서 공급을 폭증시킬 것이고, 그럼 가격은 다시 폭락할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상 여러 번 금의 공급 폭증이 있었죠. 예컨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금이 너무 많이 채굴돼서 유럽의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즉, 다른 모든 커머디티는 기술과 가격에 따라 공급이 폭증하고 그것은 장기 투자자에게 쓰레기 같은 투자처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금조차도 장기 수익률로 보면 S&P 500 지수보다 2배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투자 가치가 쓰레기 같지 않았던 단 하나의 커머디티가 있습니다. The one commodity is Bitcoin, right? A digital commodity.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커머디티죠. 근데 왜 비트코인은 쓰레기가 아닌 걸까요? 왜 비트코인은 위대한 걸까요? 그건 바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커머디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커머디티는 물리적 커머디티입니다. 물리적 커머디티는 신이 준 것이며 세상 누구나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커머디티는 인간의 천재성에서 나온 기적입니다.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인 사토시가 세상에 이 선물을 무상으로 줘야 했고, 세계가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프로토콜에는 결함이 없었어야 했고, 수년간 아무 가치가 없는 시기를 거쳐 자발적으로 화폐가 되며 생명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21세기의 기적입니다. 그럼 왜 디지털 커머디티가 중요한 걸까요? 디지털 커머디티는 초당 60회 진동하며 컴퓨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AI는 이 디지털 커머디티를 1시간에 수백만 번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동시에 분산 전송할 수도 있죠. 반면 금으로는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애플이 향후 업데이트를 계속한다고 해도 물리적 커머디티에 다중인증 기능을 탑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물리적이라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디지털 커머디티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커머디티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디지털 커머디티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얼마 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는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며 무결한 탄생을 통해 등장했고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금이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인물과 내각의 구성원들이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유일한 디지털 커머디티이며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론적으로 디지털 커머디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발행자가 없는 자산을 만들고 연 5%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옥수수나 석유는 커머디티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커머디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들은 희소하지 않으며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혁신은 그것이 디지털 커머디티로 설계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토시가 그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금의 연간 공급 증가율이 2%라면 여러분의 부의 경제적 반감기는 36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연 0% 인플레이션이라면 부의 반감기는
무한대, 즉 영원히 유지되는 거죠. 2% 인플레이션과 0%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2% 인플레이션일 경우 36년 후에 부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0% 인플레이션일 경우 그 부는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2% 인플레이션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6년짜리 반감기와 10억 년짜리 반감기의 차이라는 걸.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